네, 반갑습니다. 펜경장입니다. 날씨도 주말답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습니다. 이번 장에 다들 잘 버티고 계시죠? 오늘은 현 장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후 반등장까지는 앞으로 양봉을 기다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과 어제 하락 추세가 조금 꺾이면서 조금은 혼조세를 돌입할랑 말랑 꼬시는 걸 보니까 곧 멀지 않은 날짜에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보합을 보인다면 상승이 꺾일 확률이 높듯이, 하락장에서 혼조세를 보이면 이 하락 추세도 조금은 누그러진다는 걸 말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장대 양봉 출현시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알트코인 특징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첫 기사는 코인이 꺾이니 다시 증시로 유턴했다. 그러니까 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 증시로 대금을 돌렸다라는 자료고요. 기사에서는 개인이 코스피에서 약 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주식에서는 매수 매도 주체에 대해서 개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외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개인의 매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코인에서 거래대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것을 토대로 코인에서 주식으로 유턴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서 코인, 또 코인에서 주식, 이렇게 불나방처럼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식하다가 코인으로 넘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해외 증시나 아니면 국내 주식이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으니까 코인으로 넘어오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또 코인도 여기서 조정을 받으니까 또다시 주식, 증시를 생각을 하고, 또 뒤에는 없을 것 같죠? 또 반복입니다. 주식에서 또 코인, 코인에서 다시 증시. 결국 사람들은 이런 낙관적인 장, 이걸 제외하고 이런 낙관적인 장을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아마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매수 버튼을 더 누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매번 잃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하락장은 끈기와 인내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워렌 존 버핏으로 별명을 부르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매매 방법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물려있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하락장 과정을 겪어야지 다음에 조정이 왔을 때 패닉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이번 20년도, 21년도 시드를 많이 불린 사람들 특징 중 하나는 이미 17년도와 18년도의 단맛, 쓴맛 전부를 맛본 고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왜 버텨야 되는지, 제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연도만 투자할 게 아니라면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3년 뒤, 4년 뒤에도 매매를 하실 거니까 이 대불장 시즌2를 잘 경험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 말을 크게 보면은 산업 분야에서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 회복되고 영업이익이 회복되면서 GDP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런 추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실업률 추이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15% 가까이 되었던 이 미국의 실업률 추이가 지금 현재는 6% 이하로 향하고 있다, 접근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증시로 향한 거래대금을 이제는 실물 경제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는 거고, 그를 잘 볼 수 있는 게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 이득에 대한 세금을 증세하는 부분이 있겠죠. 또 이렇게 세수를 하는 부분은 경기 부양책으로 막대한 돈을 풀면서 국가적으로 적자가 난 부분을 당연히 세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든 메꿔야 되니까 좀 걷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그럼 코인은 규제 덤핑이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저 세수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그래야 하냐면, 비트코인의 제도권화에 있어서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상장이 있었죠. 그리고 2, 3일 전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앞으로 비트코인 ETF 추진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점점 제도권에 들어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미래의 움직임을 안다면 지금은 정말 버티고 버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혼란을 갖지 마시고 특히나 장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개수를 모으시는 분들은 이 하락의 실체와 원인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 주 핫토픽으로 리플이 500억 개 소각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리플 CTO 트윗으로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건 아직 공식적인 언급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조정장에 공포를 조장하는 퍼드 기사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런 찌라시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알트코인 분석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알트 대폭등장을 잘 기억을 해보신다면 3월에는 잡코인 폭등장이 있었고요. 4월에는 메이저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이번 대조정 이후죠. 이 대조정 이후에 반등장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변동성이 커서 조정폭이 컸던 그러한 잡코인 위주로 1차적인 반등이 진행될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메이저와 준메이저 장이 출현을 할 것입니다. 즉 순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난 3월과 똑같이 이런 메타 싸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DID, NFT, 카카오 그런 소식들이 있겠죠. 이건 메타 싸움에서는 소재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소재가 소모가 된 게 1차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러한 메타 코인들도 반등이 올 것이긴 하지만 상승폭에 있어서는 그동안 다룬 적 없었던 잡코인이 더욱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메타 싸움이 다 끝나고 17, 18년도에 상장되었던 잡코인들 예를 들면 아더, 아인스타늄, 스인트 같은 코인들이 반등이 나왔던 움직임을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코인은 STP고요. 이미 상승이 한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20일과 21일에 상승과 조정이 나온 부분이고 이 STP의 호가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P의 호가창을 보면은 현재가는 87.8원이고요. 약 8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여기 적혀져 있는 52주 최저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52주는 1년이 되겠죠. 1년 통틀어서 최저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52주 최저가가 현재가 대비 10배 이하인 코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반등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덜 받은 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STP로 예를 들면은 52주 최저가가 11.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 정도가 되고요. 지난번 상승에서 조정을 받았던 가격이 이 10배의 위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배까지는 어떤 코인이든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코인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코인은 썬더 토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썬더 토큰의 호가창을 한번 보게 되면은 52주 최저가는 4.75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가는 17.7원, 18원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52주 최저가, 1년 최저가 대비 4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배는 47원이고요. 지난 상승에 있어서 이 47원에서 한번 걸리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상승세만 잘 받고 이 거래대금만 잘 들어온다면 저는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4월 7일, 4월 6일 이렇게 조정이 진행됐을 때도 정말 낮은 가격까지 이 패닉셀이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배 가격까지 도전하는 이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코인이 저는 상승세만 잘 받고 거래대금만 좀 몰려온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길게 보셔도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당장 10배 수치인 여기까지 뭐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취급하시길 바랍니다. 또 썬더 토큰뿐만 아니라 급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보면서 이런 52주 최저가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차트를 비교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찾다 보면은 여러 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0배를 넘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잡코인 쪽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라. 이 52주 최저가 대비 현재가가 몇 배 정도 되나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업비트방을 운영한 지도 꽤 됐고 경험이 꽤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크게 안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BTC 마켓이 되겠는데요. 사토시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저는 사토시 마켓은 세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47억, 72억, 200억, 100억 미만의 코인들이라서 정말 펌핑식으로 운영되기 쉬운 코인들이고요.
특히나 워낙 코인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이 BTC 마켓에만 되어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진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제가 사토시 마켓 코인 하나 추천을 드리면 이 호가창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안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을 아는 저도 사토시 마켓 쪽은 추천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 마켓의 코인들은 장기적으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해당 마켓에서는, 사토시 마켓에서는 커뮤니티나 어디서 정보를 얻더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매매 자제하시길 바라고요. 잘 가려서 판단하시라는 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마켓의 코인들 매매 자제하시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잡코인을 코인 비중상 10%, 20% 정도로만 관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되도록이면 메이저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매매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중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잡코인은 20% 정도가 되겠고 메이저 코인은 8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비트코인의 장대 양봉이 출현될 때까지 다 같이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